네, 지금부터 홈플러스 조사 보고서에 대한 홈플러스 구성원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가하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을지로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박서군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대회 상임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네, 바로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을지로위원장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 없는 자들의 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입니다. 어제 3일 회계법인이 발표한 조사보고서 이를 근거로 홈플러스는 그 즉시 인가전 M&A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MBK 파트너스의 청산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홈플러스는 자산 6조 8천억 원, 부채 2조 9천억 원에 불과해서 순자산만 3조 9,500억 원에 이릅니다. 결국 기업을 존속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할 여지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홈플러스와 MBK는 청산가치 3조 7천억 원을 내세워 부채를 정리한 뒤 차익을 남기겠다는 계산표를 완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발표된 조사보고서의 내용 중 계속 기업가치 2조 5천억 원과 청산가치 3조 7천억 원을 비교해보면 청산가치가 일견 더 높아 보이지만 이는 부동산, 물류센터 등 핵심 자산의 시장 매각가, 이것을 일시적으로 호가 수준으로 가정한 수치라고 보입니다. 실제로 장기 임대 수익, 회원제 할인가 적용, 물류 효율화 등 운영 개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잉여 현금 흐름은 훨씬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이 계산에는 노동과 협력업체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만 정규직 노동자와 10만여 간접 고용 인력 그리고 수십만 개의 입점 협력업체가 M&A 직후 현장 축소, 폐점 등으로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일자리 감소는 소비 감소, 소비 심리 위축과 지역 상권 쇠퇴로 이어져서 단순히 계산상 이익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인가전 M&A에 대해서 조사위원과 관리인이 제시한 가치평가의 차이를 투명하게 검증을 먼저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M&A의 허가 사안이 아니라 고용과 지역경제 보호를 전제로 한 재생 방안이 같이 수립되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 사안을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산 매각이 아닌 사업 개선과 고용 보호가 가능한 진짜 회생 로드맵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브랜드는 자본이 만들어내지만 그 가치를 지탱하는 것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우리의 노동과 삶입니다. 을지로위원회는 힘 없는 자들의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강일 의원님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네,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무위원회 이강일 의원입니다. 홈플러스가 많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노동자들이죠. 이분들의 그 안전성이 해쳐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홈플러스가 정상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제 이해관계자들이 좀 서로의 이해를 구할 수 있고 서로의 문제를 토론할 수 있고 서로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허심탄회한 자리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지역 경제와 우리나라의 경제, 유통시장에서의 충격을 좀 덜 주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리고 뭐 기자회견 같은 걸 통해서 보도자료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발표되는 것들이 그 전에 제2의 관계자들이 서로 좀 상의가 되고 수기가 좀 먼저 이루어진 상태에서 좀 발표가 되는 것이 좀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뭔가 보도자료나 기자회견을 보고 난 다음에 그것과 관련되는 부분을 그 뒤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알게 되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제 그 법원을 통해서 MBK 파트너스 측에서 보도자료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계획을 발표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제 이해관계자들이 또 상당히 많은 혼란 속에 또 쌓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의 절차적인 부분에서도 서로 빨리 소통 창구가 잘 만들어져서 서로 상생을 협의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완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다 좋게 잘 해결되길 바라고요. 국민 경제에도 다시는 이런 일이 좀 발생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 국회에서 또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남근 의원님 발언 주시겠습니다. 네, 모두가 홈플러스의 존속을 바라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 입점 상인들, 그다음에 자기의 생계자금들을 가지고 홈플러스 이 전단체 채권을 산 채권자들, 관계자들이 10만이 넘고 여기에 이용을 하고 있는 소비자들까지 하게 되면 수십만의 우리 국민들이 이 홈플러스 사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청산 가치가 존속 가치보다 높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여차하게 되면 청산을 하는 것들이 더 관계자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충격적인 이제 내용들이 지금 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홈플러스의 존속을 바라는 우리 사회적인 염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법원도 바로 청산을 하는 것보다는 그 인가전 M&A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홈플러스가 존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이 M&A를 통해서 홈플러스가 존속할 수 있지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전제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이 사태를 일으킨 MBK와 같은 홈플러스에 투자한 그런 투자자들부터가 자기 희생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자신들이 투자한 그 2조 5천억이 넘는 돈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해관계자들인 노동자들, 입점 상인들, 단기채 피해자들 다 설득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그들을 위해서 더 양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고 인수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런 고용 승계라든가 그 인수 자금을 가지고 시급하게 이 전단체 피해자들의 어떤 채권 변제라든가 납품업체들에 대한 그 납품 채권들에 대한 변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선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보여줘야만 아마 이 프로세스는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홈플러스과 MBK 측이 보여준 것은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계획들을 그 보도자를 통해서 보도를 하고 충분히 사전에 그 이해관계자 단체들이나 국회하고 상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이후에 있어서의 그런 M&A 과정들을 성공시킬 수도 없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 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좀 더 투명하게 이런 과정들이 운영되도록 하고 충분히 노동조합, 그 입점상인 단체들, 전단체 피해자 단체들 그런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소통하는 그런 기구들을 만들도록 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감시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또 특히 금감원이라는 행정기관들도 그냥 방치하지 않고 이 부분들을 잘 주목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많은 불안감 속에서 피해들을 호소하고 계시는 그런 노동자들, 입점상인들, 전단체 피해자들과 저희 국회 차원에서도 계속 소통을 하면서 홈플러스가 계속 존속을 해서 이런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되도록 저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정혜경 의원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자그마치 10만 명입니다. 지금 10만 명의 국민의 생존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건실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런 기업이 오늘 매각과 청산 상황에 내몰린 것은 MBK가 과도한 부채를 일으켜 무리한 투자를 감행한 결과입니다. 부채와 이자에 허덕이느라 시장 변화에 따른 투자도 포기했습니다. 결국 MBK가 홈플러스를 위기에 빠뜨린 것입니다. 국회는 이 사태를 절대 자시해서는 안 됩니다. 새 정부도 출범했으니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열리지 못했던 홈플러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어야 됩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위원장님, 하루빨리 청문회를 개최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사기와 약탈로 점철된 사태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 나서야 합니다. M&A가 진행된다면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공공적 감시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기업을 돈 버는 기계로 취급하는 것은 구시대적 관점입니다. 돈이 된다면 모든 불법과 편법을 눈감아주는 시대는 지나가야 합니다. 홈플러스는 10만 명의 삶이 달린 공동체이며 고용과 지역 경제를 책임지는 사회적 전제로 보는 것이 선진적 경영관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MBK의 직접 투자와 자구 노력을 강제하기를 촉구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홈플러스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곧 경제 정의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국회는, 정부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국민의 편에 서야 합니다. 진보당도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박서군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대위 상임대표님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공대위 상임대표로 일하는 박석운입니다. 아마 이 사태를 보면서 다들 느끼는 점은, 이 법과 제도의 그 사각지대를 편법적으로, 탈법적으로 악용한 그런 먹튀 행각, 그리고 국민 경제를 망가뜨리는 이런 행각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 그 응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법적, 제도적 응징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먹튀 행각을 그대로 말하자면 계속할 수 없도록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규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그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에 그 편법, 탈법적, 불법적 그런 행각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사되어야 된다. 예를 들면 그 차입인수라고 하는 제도는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차입인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제대로 사법적 응징, 수사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죠. 두 번째로 그 단기채, 유동성 때문에 그 기업 회생 신청을 하는 그 직전에 그 단기채를 그 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건 전형적인 사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기 문제와 그다음에 인수 당시의 그런 말하자면 그 불법인 그 차입 인수, LBO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LBO가 정당한 그런 그 투자 기법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불법입니다. 실정부사 불법입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2만 명, 직영 노동자 2만 명, 입점 점주들 8천 명,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협력업체 그 사람들이 한 10만 명이 좀 넘는, 실제로 10만 명이 전체 합치면 직접 관계되는 당사자매도 한 13만 명 정도 되는, 거기다가 그 가족들과 그 연관되는 그런 지역 경제를 생각하면 이 문제는 그냥 단순히 한 기업의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편법, 불법 그런 문제로 볼 문제가 아니다. 국회가 직접 나서서 청문회 하는 건 물론이고, 저는 특별조사위원회 법을 만들어서라도 이른바 사모펀드 약탈 자본, 먹튀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를 하고 그리고 다시 재발 방지책을 또 만드는 이 작업도 함께 하는 것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매우 긴요한 과제다 생각합니다. 마침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새 정부 계획 과제의 중요한 하나로 이 문제가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수영 마트너즈 홈플러스 지부장님의 입장문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MBK는 먹튀 시도를 중단하고 직접 투자로 홈플러스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3일 회계법인은 홈플러스 조사 보고서에서 홈플러스의 청산 가치가 계속 기업 가치보다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투자 유치 등 외부 자금 조달 또는 M&A를 통한 외부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MBK는 투자 유치 또는 자구 노력을 통한 재정 건전화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오로지 M&A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M&A 실패는 곧바로 청산입니다. M&A는 10만의 생존을 걸고 벌이는 도박이고 먹튀의 시도입니다. MBK는 조사 보고서를 핑계 삼아 M&A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는 진정한 회생이 아닌 투자금 회수를 최우선으로 한 절차일 뿐이며 점포 매각, 사업부 분할 매각, 또다시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고 손을 터는 명백한 먹튀 시도입니다. 또한 홈플러스의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낮게 나온 것은 MBK가 홈플러스를 LBO 방식으로 인수한 이후 막대한 금융 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유통사업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홈플러스를 벼랑 끝으로 내몬 책임이 MBK에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고 M&A를 통한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의 본질입니다. MBK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용 절감을 위해 44개 점포를 폐점하고 2035년까지 단 82개 점포만 운영하겠다는 것을 계획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무런 자구 노력 없이 비용만 줄이겠다는 것을 조사 보고서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홈플러스를 장기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없고 오직 법원의 손을 빌려 홈플러스를 청산하고 손틀려는 먹튀 행각만이 보일 뿐입니다. 홈플러스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MBK의 자구 노력이고 직접 투자뿐입니다. MBK는 홈플러스를 망친 당사자로서 본분을 다해야 하며 고용 안정과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한 실질적 투자를 최우선으로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투기 자본에 의해 기업이 망가지고 대량 실업 등 엄청난 경제적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먹튀하고 빠져나간 뒤가 아닌 지금 당장 개입하여 MBK가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워주십시오. M&A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정부의 직접 개입과 관리 감독이 필요하며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한 구성원들의 권리 보장과 M&A 전 과정을 구성원의 개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홈플러스의 파괴를 막고 수십만 노동자와 지역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래 입장 점수도 함께 하시기로 했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참가 못하셨고 나중에 보도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가하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